한국의 한옥에 묵고 싶어요. 온돌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요. 당신이 소개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어떻게 그는 미국 상류층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미국 건축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국 건축의 힘과 전통 온돌이 미국 주거 문화를 180도 바꿔버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 과정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40살의 건축가죠. 아니, 이제는 전 건축가라고 해야 할까요? 10년간 쌓아온 제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지금, 이렇게 공항에 서 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계한 친환경 건물은 업계에서도 주목받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로 여러 건축상도 받았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주목받는다는 게. 김도현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분명 완벽한 설계였는데 이유 없는 수정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제 설계가 너무 튀는다나요? 기존 방식을 고수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견제는 결국 프로젝트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실적이 좋았던 제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건 너무나 뻔한 결과였네요.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짐을 싸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 친구 박준호한테 전화가 왔죠. 도현아, 너 미국으로 오면 어떨까? 박준호는 5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에서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가진 기술과 창의력을 제대로 인정해 줄 거야. 한번 와서 둘러보는 건 어때?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죠.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걸. 준호야, 나 진짜 미국 가도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던 그날, 박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실력자가 한국에서 저평가받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저는 1개월짜리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여행 비자로 가서 현장도 보고 가능성도 타진해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회사 앞을 지나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이곳. 이제는 낯선 건물처럼 느껴지네요. 짐을 싸면서 제가 설계했던 도면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친환경 설계로 받았던 상장들도요. 쓸쓸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네요. 어쩌면 이게 제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날 몰라줬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제 발걸음은 이제 출국장을 향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크네요. 이제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마치 20살 청년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를 반긴 건 뉴욕의 거대한 마천루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높은 빌딩은 많이 봤지만 이곳의 건물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움이랄까요? 각자의 개성을 뽐내듯 하늘로 솟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도현아, 이쪽이야. 터미널 출구에서 박준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군요. 피곤할 텐데 잠깐 맨해튼 한번 들르자.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곳이 있거든. 박준호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타임스퀘어였습니다.
수많은 전광판의 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거리는 온갖 인종의 사람들로 북적였죠. 신기한 건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 참 여유롭다. 한국이었으면 다들 뛰어다녔을 텐데. 제 말에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널 여기 데려온 이유야. 봐봐. 저기 걸어가는 사람들. 누가 더 빨리 가나 경쟁하는 사람 있어. 여기는 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곳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력보다 다른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박준호가 일하는 건설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미국의 건축 현장은 한국과 많이 달랐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고 작업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봐, 도현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 좀 봐. 현장의 인부들은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며 일했습니다. 누구 하나 쫓기듯 서두르지 않았죠. 그런데도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지 않아. 대신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져. 내가 꿈꾸던 그런 곳 아니야?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던 바로 그런 곳이었죠. 실력으로 인정받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곳. 저녁에는 박준호의 집에서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저지의 밤거리가 보였죠.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도현아, 너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래? 처음엔 힘들겠지만 내 실력이면 금방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박준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준호야, 나 여기 남아도 될까? 그렇게 저는 한 달간의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뉴저지의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40살의 중년 남자가 다시 시작선에 선다는 게 조금은 쑥스럽긴 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부터 저는 뉴저지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막일을 시작합니다. 건축가에서 막노동꾼으로. 이상하게도 이 선택이 행복하게 느껴지는군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시간이었죠. 한국에서 습관처럼 해오던 대로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현장 감독 존 피터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렇게 일찍 온 작업자는 처음 보는데요. 서툰 영어로 겨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했습니다. 존 피터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 작업 도구를 정리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목조 건축은 더더욱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쌓은 건축 경험이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죠. 이게 말이 되나? 도면이 완전히 잘못됐잖아. 현장 인부들이 도면을 들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죠. 도면을 한눈에 보는 순간 문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망설이다가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기둥 배치가 잘못되어 하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한국에서 수없이 검토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존 피터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도면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했죠. 이 기둥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짓는다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노동꾼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전문가처럼 도면을 읽어내는 모습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죠. 존 피터스가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건축 전문가입니까? 네. 한국에서 10년간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단순한 막노동꾼으로 보지 않았죠. 존 피터스는 제게 도면 검토와 시공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김, 우리 현장에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벽돌 쌓는 작업에서도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써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벽돌을 쌓는 방법을 시범 보였죠.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튼튼해집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제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 한국인 대단한데 어디서 저런 기술을 배웠지? 귓가에 들리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이제는 반갑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역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막노동꾼이 아닌 현장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존 피터스는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당신을 우리 현장 팀장으로 승진시키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부당하게 잃었던 자리를 이곳에서 실력으로 되찾은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현장 팀장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현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요. 한국의 건축 기술을 이곳에 보여줄 때가 된 거죠. 팀장이 된 지 한 달. 제 책상에 첫 설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뉴저지 상류층 주부 엘리자베스의 주택 설계였죠. 도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습니다. 존 피터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식 건축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벽돌과 시멘트로 집을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존 피터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목조 건물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될 겁니다. 게다가 온돌 난방까지 더하면. 제 말에 존 피터스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자베스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었죠. 다음 날 엘리자베스를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동양인 건축가의 약간 경계하는 눈치였죠. 안전하고 견고한 집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비용도 중요하죠. 제가 준비한 한국 주택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이 커졌죠. 벽돌과 시멘트로요? 너무 무겁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자베스님,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 들으셨나요? 목조 주택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도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죠. 벽돌과 시멘트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없죠. 게다가 한국의 온돌 난방을 더하면 겨울에는 천국 같은 집이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옵니다.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 몸 전체가 포근해지죠. 난방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수명도 길고 수리할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이렇게 설명하려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지었던 집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제가 설계했던 주택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튼튼한 벽돌 외벽, 따뜻한 온돌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계까지. 이런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게 느껴졌죠.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집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네, 약속드립니다. 평생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한국식 주택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차례였죠.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곳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없이 해봤던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게 새로웠죠. 자재부터 달랐습니다. 벽돌이랑 시멘트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네요. 처음 자재 견적을 받아보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재보다 2배는 비쌌거든요. 게다가 온돌 설비는 아예 수입해야 했죠. 현장에서 첫 삽을 뜨는 날 엘리자베스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 정말 걱정되네요. 예산이. 발걸음이 바빠 보였습니다. 견적서를 들고 온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밝지 않았죠.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예산이 크게 초과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었죠. 엘리자베스님, 잠깐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현장 한켠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펼쳤죠. 이건 제가 한국에서 지은 집들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일반 주택 대비 난방비가 40% 이상 절약됩니다.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는 수명이 50년 이상입니다. 중간에 보수할 일도 거의 없죠. 목조 주택은 10년마다 큰 보수가 필요한 걸 생각하면 엘리자베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5년만 지나도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다는 건 보너스죠. 제 진심이 통했는지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지만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미국 현장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현장 인부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인부들도 점차 한국식 공법의 장점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단단하네. 벽돌 쌓는 속도도 빨라지고 온돌 설비 설치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미국 배관공들은 처음 보는 시스템에 당황했죠. 이게 뭔가요? 바닥에 이런 파이프를.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입니다. 물 온도만 40도면 충분해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죠. 하나하나 설명하고 지도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또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죠. 김 씨, 우리 집이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축 방식에 관심이 생긴 모양이었죠.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새로운 주택 건설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이제는 김 씨를 완전히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집의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튼튼한 벽돌 외벽이 햇살에 반짝이고 온돌 파이프가 깔린 바닥은 곧 따뜻한 온기를 내뿜을 준비를 마쳤죠. 저는 매일 아침 현장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죠. 첫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뉴스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소식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상륙했다는 속보도 나왔습니다. 수백 채의 주택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져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이 목조 주택이었거든요. 수십 년 살아온 집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때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뉴스 보고 계시나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불과 허리케인 소식에 불안해진 모양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 지역 방송에서 자연재해의 안전한 주택 특집을 준비한다며 저희 집을 촬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죠.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이 집은 화재와 강풍에도 끄떡없습니다. 리포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식 건축의 진가를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죠.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집을 지어왔습니다. 취재진은 특히 내화성 실험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반 목조 주택은 화재 발생 후 30분이면 붕괴될 수 있지만 이 집은 4시간 이상 견딜 수 있다고 하네요. 방송이 나간 후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지어주실 수 있나요?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식 건축이 궁금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안전한 줄 몰랐어요. 이웃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튼튼하게 서 있는 벽돌 외벽이 햇살에 반짝였죠. 문득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기서 한국의 기술을 알리고 있어요.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며칠 뒤 주택 관련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강연 주제는 자연재해의 안전한 주택 건설 방안이었죠. 한국의 건축 기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죠.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더군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국식 건축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뗀 거죠. 이제 진짜 보여줄 차례야.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뉴저지의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엘리자베스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이게 정말 마법 같아요. 이게 바로 온돌의 비밀입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이 집 전체를 데우는 거죠. 그때 엘리자베스의 딸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 어머나. 딸도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히터를 틀어도 이렇게 따뜻했던 적은 없었는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난방 기술입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서 위로 올라오는 열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이웃들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봐요. 믿을 수 없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엘리자베스의 집은 이웃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기존 난방은 건조하고 답답했는데
이건 정말 다르네요. 마치 봄날 햇살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녁이 되자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온돌방에 누워있던 그 포근함. 그 기억을 이곳 미국에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웃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기존 난방 시스템을 온돌로 교체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쳤죠. 심지어 다른 주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놀라워요. 설명할 때마다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다니. 며칠 뒤 한 건축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미국 주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날 밤 사무실에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K-HOME 컨스트럭션. 제가 설립한 회사 간판을 바라보며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전 막노동꾼으로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요즘 제 사무실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상담 예약이 꽉 차 있죠. 한국식으로 집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한옥 스타일로 지을 수 있을까요? 특히 한옥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의 아름다움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오늘은 첫 한옥 스타일 주택의 설계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대청마루와 툇마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미국의 생활 방식에 맞게 변형했지만 한옥의 정신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런 집은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자연의 일부 같아요. 발표회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옥의 처마가 만드는 그림자, 대청마루를 통해 부는 바람, 온돌의 따뜻함까지. 한국 전통 건축의 모든 장점을 담아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제 회사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김 씨가 지어준 집에서 산 지 2년이 됐는데 매일이 행복해요. 우리 집이 이 지역의 명소가 됐다니까요. 그녀의 집은 이제 투어 코스가 됐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한국식 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옥의 구조가 너무 독특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있더군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 부호가 자신의 별장을 한옥으로 짓고 싶다는 거였죠. 완벽한 한옥을 원해요. 한국의 장인들도 모셔올 수 있나요? 이제는 한국의 목수님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설계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장인 정신이 이곳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제가 지은 집들을 표시한 지도죠. 빨간 점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어머니께 자랑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한국의 자랑이 되고 있어요. 어제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어떻게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담고 싶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5년 전 한국을 떠날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옥과 온돌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이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뉴저지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이 밝아올 시간이겠네요.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인천공항을 걸을 수 있겠죠. 한국의 건축 기술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니까요. 어제 처음으로 온돌 난방을 켰는데 엘리자베스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신발 좀 벗어보세요. 제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신발을 벗은 엘리자베스가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놀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였나요?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에 엘리자베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따뜻한 게 발바닥부터 전해져요. 집 전체가 포근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온돌의 따뜻함을 이렇게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